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 저녁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짜드리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S&P와 그리고 유로 FX 그리고 다양한 질문들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자, 2부에서도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죠.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 해외 선물 전략도 꼼꼼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다면요.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편리하고 빠르게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이 활용해보시길 바랄게요.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시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쉬어가는 동안에 시장 흐름 어떻게 변화했는지 현재 구간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앞서서 S&P와 나스닥 개장 이후 상승폭을 좀 높여갔었던 상황입니다만 다시 이내 주저앉고 있습니다. S&P 500은 2,762포인트로 다시 눌렸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탄력 S&P 500 비교해서는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960포인트 지지가 되면서 6,960.75포인트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로 살펴드렸던 유로 FX는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됐네요. 1.23100 095달러 선으로 0.04% 약보합권으로 돌아선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다시 보시죠. 자, 골드는 1,335달러까지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골드 흐름은 1,330달러 중후반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좀 제한적인 현재 구간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0.33% 강보합권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도 함께 보시죠. 크루드 오일도 가격대 더욱더 놀려갑니다. 63.14달러로 0.70%의 약보합권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전에 일부 시작했을 때 63달러 중후반 가격대에 이어서 다시 눌리면서 63달러 초반대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0.69% 빠진 63.13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 오일까지 현재 구간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상승을 지지가 되고 있고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S&P는 초반에 개장 상황과 비교해서는 소폭 눌린 상황이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로 FX가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약보합권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크루드 오일도 더욱더 가격대 빠지면서 63달러 초반대까지 밀리고 있다라는 점 12시 넘어서 현재 구간의 시세를 좀 살펴드렸고요. 자, 그동안 외신 쪽에서 어떤 속보 나오고 있는지 지표 발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영 PD 통해서 먼저 정리해드릴게요. 네, 먼저 방금 전에 올라온 소식입니다. 미국의 1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59만 3천 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는 65만 건이라고 하니까요. 예상치보다는 조금 하회했다라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지금 10년 내 최고치를 찍고 나서 12월에는 9.3% 정도 하락을 했고요. 1월에는 이제 많은 예측가들이 3.2% 정도 12월보다는 상승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네. 예상치보다는 좀 하회한 수치가 나왔다라는 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으로는 메르켈의 이
방이죠. 기동민주당 쪽에서 이제 이 투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일요일에 이 3인당 쪽에서 이제 또 다른 투표를 하게 될 예정인데 이 기동민주당 쪽에서는 3인당과의 대연정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이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 메르켈이 이 투표가 시작되기에 앞서서 이 국가 그러니까 독일을 위해서 책임감 있는 결정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것으로 지금 외신 측에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힘입어서인지 지금 이 메르켈의 당 쪽에서는 대연정을 하겠다라고 결론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따른 유로의 가격대는 그다지 움직임이 없는데요. 아무래도 3월 4일까지 이제 기다려야 이제 3인당 쪽의 결론도 봐야 이 대연정이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대 자체에는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1월 신규 주택 판매 지수가 나왔습니다. 월가 예상치를 4.0%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은 했지만 일단 7.8%로 나오면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다라는 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메르켈의 기독 민주당이 3인당과의 대연정에 동의했다라는 속보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 그렇게 미비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두 부분 현재 구간 속보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구간 속보도 전달을 해드렸고요. 이어서 세 번째 이슈와 네 번째 이슈도 좀 빠르게 확인을 해드리고 이어서 여러분께서 접수해주신 상담 내용도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세 번째 이슈는 앞서서 저희가 시세 살펴드렸을 때 63달러 초반대까지 떨어지고 있는 크루드오일이었습니다. 63.11달러로 여전히 초반대 가격대에서 위로든 아래로든 지금 빠지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추세는 아래쪽으로 계속 흘러가면서 방금 전에 10대를 깼네요. 63.09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빠르게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크루드오일 가격적인 전략과 그리고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63.07까지 떨어지는 모습 확인이 되셨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정말 이거는 다 나온 거네요. 그죠? 저 따분이고요. 그리고 김경영 PD 업이고요. 그리고 마스터님이 지금 관망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지금 가격대가 짧은 순간에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다시 63.1415까지 소폭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63달러 초반대에서 이제 또 더 좀 크게 빠질 수 있을지 또는 이 구간에서 반등 지지력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참 헷갈릴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일단 마스터님이 관망을 들어주셨어요. 네. 오늘 또 얘네 또 오기 전 유로하고 크루드오일 매도를 2개 드렸습니다. 네네. 네. 오늘 63.65를 맞고 63.6362 이런 자리들 매도를 드렸고요. 그래서 얘네들 목표를 정확하게 63.20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63.10대, 62.90대가 있는데 63.20대 아래는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자꾸 끌고 가실 분들만 끌고 가라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방송국 오기 전에 얘네들이 30대에서 혼조세 띄어서 다시 재매도는 가능하다. 이제 자꾸 재매도를 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 시작하면서 유튜브에도 올라왔겠지만 전반적으로 1920 다 찍었다고 이렇게 유튜브 올라오죠. 걔가 제가 오기 전에 매도 목표를 정확히 드렸던 거고요. 예. 네네. 그 다음에 63.20부터 90 내에서 움직임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시는 게 좋고 오히려 얘네들을 하겠다면 차라리 오늘 63.50 올라오게 되면 걔네들 다시 부합 보는 게 낫다고 보고 있고요. 일봉상에서의 그림은 64달러가 막히면서 전반적으로 62달러, 61점 후반대까지 부합을 뛸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가 볼 때는 오늘 2.90을 깨고 내려가서 안착할 수 있는 그림이 아니고요. 7090에는 강한 매물대 부합권 매물대가 형성될 거기 때문에 반등 시에 매도를 끌고 가서 보는 건 괜찮은데 지금 신규로 하는 거는 리딩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관망하고 좀 더 기다렸다 다시 치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얘네들을 노리는 거는 60달러 아래에서 매수 쳐서 죽지 않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죠. 얘네들은 매수 하나 던져놓고 그냥 놔두면 수익 날 거다. 두려워할 필요 있니? 매도도 아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제가 얘네들 좀 빠진다 해서 매도 이야기한 거 문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58.50 아래서 매도 쫓아간 거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매수 하나 던져놓고 분할 대기하면 분할 안 잡히고 알아서 수익 날 거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연휴 이후에 바로 수익이 나서 끌고 가는 애들. 그 다음에 이 이후에는 61달러, 62달러가 중심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의 그림은 3.20 목표에 그 다음에 아래 구간 휩소가 좀 있긴 하나 걔네들은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정도의 우리 매도 목표에 혼조세들 항상 기법상 말씀드리죠. 이 구간들 혼조세면 이 구간들 복잡하다. 주변 머리 복잡했던 구간들에서는 이 구간들 들어섰을 때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볼 수 있는 게 다시 63.50대부터 00대까지 보합 구간들 보는 건데, 그래서 재매도에 분할 대기하고 오히려 싸우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인 큰 그림을 본다 그러면 우선은 제 눈에는 큰 그림 자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은 추세 보합을 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본 그림은 다 찍었다. 그래서 관망하는 게 좋겠다는 관점에서 관망의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매도를 보더라도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드렸던 자리보다는 앞으로의 자리가 더 좋을 리는 없습니다. 우선은 오늘 얘네들 시작해서 반등에 가장 좋은 자리들 매도를 드렸고 재매도까지도 설정해서 정확하게 빼먹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여분들 제대로 익제 못하면 다들 되돌린 구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이 나신 분들이 얘네들을 다시 보합 구간을 보는 게 더 낫다고 보고 있고요. 차라리 초보분들은 관망하는 게 더 좋고 그 다음에 지금 아직도 익제를 안 하시고 끌고 가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얘네들 두 가지 저항들이 있겠죠. 추세 저항은 지금 30대와 그 다음에 50대. 그래서 50대 보합을 노리시고 30대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90까지는 끌고 가볼 여력이 있다. 하지만 신규가 이 자리에서 손대는 거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로 지붕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는 꼴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극단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63.25달러로 다시 좀 소폭 반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전 가격대였습니다. 63점 중후반대 가격대에서 이미 좀 매도적인 관점을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뷰를 전달을 해드렸는데 그때 매도로 진입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목표가를 63.20 초반대 가격대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이 유효해 보이지만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구간은 관망하시는 것이 가장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관망에 대한 포인트는 이후에 좀 가격적인 부분이 메리트가 있을 때 그때 신규 유입하시라라는 그런 확연한 좀 기준을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그런 예상적인 가격대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드린 거는 오늘의 단타에 대한 구간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한마디로 제가 큰 그림이 안 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 큰 그림을 안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은 그렇습니다. 일봉상에서의 그 보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여기서 더 큰 그림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단타의 입장에서는 이 구간 혼조세 양세에서 단타 스캘핑 초보분들이 더 이상 손대는 거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표현할 만큼 무리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정을 두자면 이건 너무 가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렇긴 하거든요. 사실 저도 얘네들이 추세적으로 매수로 더 갈지 아니면 얘네들이 마무리 66달러 확인하는 애들이 마무리가 될지 아직 큰 그림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아까 일봉상에서의 62달러부터 64달러 보합을 뛸 가능성이 있다고요. 얘네들은 우리가 배팅할 가능성은 아닙니다. 유로 달러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배팅하고 계속적으로 배팅하고 있는 가능성이고요. 크루도일은 그 오전 중에 단기적인 그림들이 50핍에서 100핍 정도의 그림들이 나오는 형태라서 죄송스럽지만 추가적인 그림을 여기서 말씀드렸다가 오히려 매매들이 전반적으로 꼬일까봐 조심스러워서 좀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해하셨을 거예요. 일단은 네네. 그 전에 단타적인 입장으로 오늘의 매매를 좀 이해하셨을 것 같고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대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는 것이 해외선물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솔직하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아침 시황이 있잖아요. 또 내일장의 흐름에 대해서 아침에 또 여러분들에게 해외선물 종목들도 미리 리뷰를 해드리니까요. 내일 아침 저희 출발 증시 와이드 시간에서도 선재 마스터님이 제시해드리는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에 대한 가격적인 측면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현재 구간 관망에 대한 의견 데이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봤고요. 자, 김경희 PD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이런 이슈들이 좀 도움이 그래도 네. 그림을 그려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떤 이슈 정리가 됐나요? 지금 오일이 계속해서 3주의 최고치를 기록한 후에 계속해서 그 부근에서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이는 사우디 쪽에서 했던 발언에 좀 힘이 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이 오펙 주도 감산 협의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고 다시금 코멘트를 했습니다. 주말에. 그리고 유럽에 또 한파가 찾아왔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많은 외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2월, 1월에서 이제 3월 사이에는 많은 이 리파이너리 그러니까 정제소들이 정비 보수를 하는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좀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유럽에 한파가 찾아오면서 이 정비 보수가 좀 딜레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수요 둔화 같은 부분도 함께 딜레이가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수요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지지를 받아서 차익 실현 구간이 끝나도록 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의 의견도 함께 올라오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살짝 이제 하락 국면이 고개를 들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올해 2분기면 이 늘어난 수요로 인해서 시장이 다시금 끌어올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뷰를 냈다고 하고요. 수요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굉장히 좀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라는 뷰를 내놓으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루드 오일 가격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이들이 예상하는 가격대가 한 60달러에서 70달러 선, 그러니까 지금 영위하고 있는 가격대에서 크게 차이는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하고요. 토요일에 이 사우디 석유장관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에서 3월 사우디의 크루드 생산량이 감산 캡 아래로 매우 잘 유지되고 있다라는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수출량 역시 하루 700만 배럴 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들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브리핑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금 또 중요한 부분이 오펙과 동맹국들이 내년에는 이 생산 제한량을 늘릴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짚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출구 전략이 언제부터 시작될 것인가가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의 관심사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한 내년 정도 되면 좀 생산 캐파를 좀 늘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발언을 이제 실제로 좀 해준 것으로 보이고요. 또 현재의 이 감산 합의가 끝난 이후에도 원유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어떤 영구적인 제도를 만들 수 있기를 원한다라는 발언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가 진행 중인데 시장이 균형을 이룸으로 인해서 수반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정확히 알게 되면 그 다음 단계를 발표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다음 단계라는 것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 제한량을 조금 푸는 것이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는데 이 사우디 쪽에서는 그 단계가 2019년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정확히 언제 어떻게 할지는 아직까지는 모른다라는 발언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베이커 휴즈 쪽에서 또 이제 미국의 리그 카운트 수를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크게는 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한 대가 늘었다라고 해서 799대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한 헤지 펀드들의 이 매수량 쪽을 살펴보니까 4주 만에 처음으로 크루드 오일에 대한 가격대를 좀 상향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이 좀 공급량의 차질을 겪을 수 있는 어떤 이슈들이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지금 오늘자죠. 남태평양의 이 파푸아뉴기니 쪽에서 규모 7.5 정도의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지금 보고가 올라왔는데 이번 지진으로 이 근방에 원유라든지 가스 시설이 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운영이 즉각적으로 중단됐다라는 소식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미국의 엑소모빌사도 함께 이 시설을 가동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진원 인근의 가스 시설 폐쇄했다라는
뉴스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운반이라든지 생산에 좀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어서 지금 이슈에도 나왔는데 리비아의 엘필 유전에서도 원유 생산이 중단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엘필 유전이라는 이 유전은 연유를 하루 7만 배럴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이라고 하는데요. 리비아 쪽에 나온 소식에 의하면 이쪽에서 일하는 이 경비대원들이 임금이 밀렸는데 이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서 이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이고 있으면서 22일부터 원유 생산이 중단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세계 곳곳에서의 이슈로 인해서 좀 공급량도 좀 제한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시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방금 전에는 63.5760 정도까지 다시 반등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뭐 다시 유효한지 그 부분도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고, 네. 자, 지금 앞서서 드라기 총재 발언을 조금 계속적으로 지연됐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좀 함께 확인해드리면서 중계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2 총재가 경기 확장이 좀 탄탄하고 예상보다는 성장세가 좀 호조세가 되고 있다라는 발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물가가 아직은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발언, 현재 초기 발언 시작이 되면서 이런 발언들 내뱉어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막 시작한 만큼 저희가 또 김경영 PD 통해서 이후 추가적인 발언 또 실시간으로 함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설문도 지금 또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김경영 PD 통해서 저희가 빠르게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지금 함께 보여주시는 화면을 지금 실시간 중계 22 쪽에서 드라기 발언이라는 점 함께 참고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 번째 이슈 크루드오일에서 말씀을 해드렸고, 일단 저는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마스터님. 일단 다시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매도가 가능했던 그 가격대까지 좀 반등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이전에 진입하셨던 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네, 어떠실까요? 네네. 그렇지 않아도 네네. 제가 이 추세 저항들 2개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방금 핸드폰으로 얘네들 진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셨어요? 갑자기 사고까지 치다가 50 걸리면서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분할해서 지금 재빠르게 도망쳐 나왔거든요. 네네. 애매모호합니다. 그냥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자, 지금 지금 보시면 이 구간에서 잠깐 멈췄었어요. 근데 그 전 고가들 이 구간들 저항들 있죠. 예 꼭지점도 있고 그다음에 오전 중에 이렇게 반등하려다가 그러니까 유럽장 반등하려다가 실패했던 애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얘네들 추세를 막고 보합을 들던지 해야 되는데 얘네들 지지력에서 매수 쪽으로 오히려 매도가 끝난 상태에서 매수 쪽 시도가 또 있다가 또 보합될 수가 있겠죠. 얘네들이 갇혀서 싸우면 이 구간에서 그냥 볼 수 있는데 우선은 방금 쳤다가 위로 갔다가 한 5틱 수요 줘서 위에 분할해서 지금 재빠르게 저도 도망쳐 나왔거든요. 50에서 매도를 쳐서. 근데 지금 걔네들 50 이상을 치면서 추세를 넘어갔기 때문에 얘네들은 혼주세 뛰거나 애매모호하게 싸울 가능성이 높고요. 단 윗구간들은 우리가 얘네들 60대 중후반을 막고 20까지를 목표로 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능성은 뭡니까? 제가 이 그림 말고는 오늘 이 핵심 그림 말고는 볼 게 없다 그랬죠. 근데 이 구간 안에서 지지력이나 보합이 좀 애매하게 싸웁니다. 오히려 윗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매도, 아랫구간은 매수가 유리하겠으나 얘네들은 짧게 10개 내외의 손절로 대응하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속적으로 가능하냐 물어보신다면 오늘 그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는 아랫 구간까지 치는 거, 그 다음에 보합 드는 게 제 관점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보합 관점 보시는 건 괜찮습니다. 단지 이제 뚫고 나서 지지력에서 잘 안 움직이고 얘네들이 그렇게 된다면 중심이잖아요. 이 구간의 중심 내외에서 뭐 63.40대, 50대 초반에서는 안 움직여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큰 그림들의 방향성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별로 소득이 없을 거다. 그 다음에 오히려 좀 불리한 자리 들어가면 오히려 차익보다는 한두 팀 밀리거나 본천 근처에서 노는 그림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같은 관점들 별로 뭐
그렇게 유용할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금도 매도 치다 보니까 한 15개 밀렸다 5개 수익 주는데 도망쳐 나오기 바빴고요. 방금 마이크 잡기 전에도. 네. 그래서 좀 제가 많이 웃었었습니다. 네. 근데 하나였군요. 네네네네. 뭐 제가 성격상 원래는 항상 리딩을 드리는 걸 이제 한 번씩 건드려 보는데 여전히 보합권. 그렇다면 오늘 63.40대 중심 라인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고 보합권 뛸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가격대 부분에서 다시 좀 반등을 하면서 좀 큰 변동이 있었습니다. 한번 출렁거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유튜브에도 실시간 반응과 그리고 대응도 말씀을 해주셔서 더욱더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63.43달러입니다. 63.40을 중심권 가격으로 좀 잡고 보합권에 대한 부분 이전에 관망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흐름 안에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크루돌에 대해서는 일단 좀 보수적인 접근을 계속적으로 좀 피력을 하시는 만큼 그 부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시죠. 골드로 빠르게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한 부분 좀 지지부진한 흐름입니다. 초반대부터 가격대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데요. 다시 1335.2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골드 0.35%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하고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볼게요. 네, 골드입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저와 마스터님 지금 다운이고요. 김경영 PD 홀로 업의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김경영 PD가 좀 골드에 대해서 업을 들어주셨는데, 네, 바로 들어볼게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좀 하락폭이 컸습니다. 근데 오늘 달러 약세로 인해서 좀 다시금 반등을 하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로이터 쪽에서 인터뷰했던 한 전문가는 이 골드의 상승세로 인해서 1361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그 라인을 뚫으면 더 상승 가능하다라고 짚었다고 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돌파가 되지 않으면 현재 이제 가격대가 1330 라인인데 1315달러 선에서 1361 범위가 한동안의 트레이딩 레인지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1361 레벨을 뚫으면 더 상승 가능하다는 것은 지난번 골드 랠리가 시작됐던 지점이 1361 선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선 골드 같은 경우에는 달러 횡보 그리고 과매도 컨디션으로 인해서 좀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골드에 대한 롱 포지션을 늘렸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선 연준 쪽에서의 의견도 함께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 금요일이었죠. 연준 쪽에서는 지난 이 시장 매도세와 인플레이션 관련 우려를 돌아볼 때 꾸준히 좀 성장이 이어지고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금리 인상에 방해가 될 만한 어떤 심각한 위험은 없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골드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우선 그 밖에도 이제 트레이더들은 지난주에 국채금리와 달러 영향으로 인해서 골드가 하락했던 만큼 오늘도 이 두 부분에 좀 주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뭐 굉장히 좀 많은 이벤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화요일에는 물가지표 그리고 목요일에는 청문회에서의 첫 증언이 예정이 되는 등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 주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한 주를 앞두고 외신에서는 오늘 좀 공격적인 쇼커버링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함께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달러 약세로 인해서 다시금 골드가 추가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일단은 골드는 1361달러 돌파 시에는 상승이 좀 추가적으로 연장이 가능하지만은 이 1361달러가 돌파하는 것이 실패할 때는 한동안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다라는 외신 쪽의 의견인데요. 그 박스권의 이 상하 가격대를 잡아보면 1315달러 선에서 1361달러 이내의 제한적인 박스권 움직임을 함께 분석적으로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업에 대한 의견인데요. 일단 1361달러까지 상방적으로 보고 돌파 시엔 좀 추가적인 상승도 외신 쪽에서는 보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마스터님 오늘 대의 관점에서 또 가격대 제시와 좀 매매 포인트 드렸으니 오늘은 좀 다운이시잖아요. 네, 들어볼까요? 네, 뭐 요즘 어렵습니다. 지금 네네. 달러 인덱스가 딱 혼조세 구간에 와서 사실은 하루에 한 그림 보고 그게 끝나면 관망하는 게 사실은 정답인데 그렇죠. 네. 골드 같은 경우는 작은 그림도 뭐
매수도 보이고 그다음에 유로 달러를 보면 매도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자, 우선은 저번에 분석해놨던 거 그대로 열린 상태입니다. 손을 대지 않고 저번에 제가 분석해놨던 거죠. 자, 제 관점들 이랬었습니다. 얘네들 추세 매도로 1315지수 기억들 나시죠? 그 다음에 1295달러까지 가능성이 있는데 아래 구간은 잘 모르겠다 찍을지. 그래서 얘네들 중간에 매수를 한번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까지의 추가적인 그림들, 그 다음에 핵심 보합을 설명드렸을 겁니다. 한마디로 분봉상에서 보자면 이 그림이었죠. 얘네들은 매도로 빠지는 게 메인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목표를 찍은 다음에 이 구간이 빠져서 매도로 내려왔다 그랬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재매도가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핵심 보합 든 상태에서 크루드오일처럼 중심 보합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관점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까지 우선 맞으니까 앞으로도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얘네들은 부합 관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물량들 늘어나서 중심을 깨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하방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금까지 움직임 진폭보다 훨씬 더 작을 거다. 그 다음에 유로 달러 아까 매도 쳤을 때 그림처럼 얘네도 뭐 똑같이 매도 관점이었었겠죠. 그렇다면 유로 달러가 아직 하방을 깨지 못하고 보합권에 들고 있다. 그러면 얘네들도 똑같이 달러 인덱스의 눈치를 보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구간 깨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 구간 넘어가지 못한 아이들은 지금 과정에서는 혼조세 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 넘어가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반등 매도가 유리하겠으나 점점 이렇게 나눠 놓다 보면 우선은 구간들이 굉장히 좁습니다. 매도를 깨겠다는 확신이 들지 않은 이상 추가적으로 배팅은 좀 자제하시고요. 하실 거면 유럽장에서 끌고 오는 것들 지속적으로 저희처럼 끌고 가시던지 익절하고 관망하는 게 맞는 구간이지 않을까 하고요. 만약에 깬다면 지금 같은 상태는 1336지수 6달러를 맞고 그 1333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네네. 1330부터 1333 굉장히 중요했던 자리입니다. 이 구간들 다시 껴들어갈 수 있는 하방 여력, 그 다음에 달러 강세에 네. 골드의 약세. 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럽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골드는 실제 그 메인 배팅을 계속적으로 안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짧은 10개, 15개 손절로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서. 네. 하지만 같은 방향으로 매도 관점을 좀 더 열고 보는 게 저희가 보는 관점과 유사하지 않을까 해서 지속적인 매도 관점이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전에 말씀해 주셨던 내용도 복기도 해드렸고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혼조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골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과 매력적인 가격대라든지 큰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가격대에서 잘못 물릴 수도 있고 또는 좀 혼재된 방향 속에서 리스크에 많이 노출이 되실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스터님 그 점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1433달러에 대한 주요 가격대를 기준으로 여전히 매도 쪽으로는 보고 있다라는 의견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드라기 총재 발언과 연설문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시간 속보를 중계도 도와드렸는데요. 김경인 PD가 그 발언 좀 정리해드렸다고 해요. 네. 네, 우선 지금 22쪽에서는 통화정책의 인내가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말이 처음에 이제 올라왔고요. 네네. 이 이후에 또 불확실성이 계속 우위에 있다라면서 주가 환율 변동성을 좀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경기가 생각보다 경기 둔화가 좀 심각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드라기 쪽에서는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좀 좋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률은 그에 비해서 좀 잠잠한 편이다라는 분석을 이으면서 하지만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ECB 통화 정책에 힘입어서 점진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또 뷰를 함께 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경기 부양책이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필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고용지표가 호조로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고는 있지만 임금 상승률은 좀 잠잠하다. 그에 맞춰서 발빠르게 같이 동조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일단은 완전한 회복세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기에 경기 부양책이 여기서 스탑하기에는 이르다라는 그런 기조
식으로 지금 발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와 ECB 통화 정책에 힘입어서 점진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추고는 있지만 이 가능성 역시도 아직은 실행이 되지 않다라는 그 반증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부양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코멘트로 시장은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일단 고용지표와 임금 상승률 모두 동조화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꼬집은 것 같네요. 자, 저희가 또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발언이 나온다면은 그 의견에 대해서도 경제홈피디 통해서 함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이슈 골드까지 현재 구간 살펴드렸고요. 벌써 시간 36분 지나가면서 그동안 시청자분들께서 접수해주신 질문들 소화를 못 드렸는데 지금부터 또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로 온 질문 확인할게요. 끝자리 5893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천연가스를 여쭤보셨습니다. 오늘 5일을 사람을 상당히 힘들게 하네요. 천연가스는 언제쯤 상방 슈팅이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크루드오일 좀 거래를 하셨다가 좀 크루드오일로 좀 많이 리스크를 보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천연가스 쪽으로 좀 눈을 돌리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오늘 천연가스 현재 흐름 먼저 살펴드리고 마소님께 질문사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천연가스는요 계속적으로 뭐 같은 자리라고 봐도 될 정도로 일단 같은 가격대에서 제한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0.84% 빠지면서 2.605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좀 고점에서 밀린 이후에 같은 가격대에서 크게 반등하지도 못하고 여기서 더 빠지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크루드오일과 내추럴가스는 뭐 재고 발표가 하루를 지금 두고 발표가 되고 연관관계, 상관관계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일단 이 질문을 보면은 언제쯤 상방, 그러니까 매수 쪽으로 접근을 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질문사항으로 보면. 네, 그러게요. 저도 뭐 천연가스 저희가 눌림 매수 배팅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네, 그리고 뭐 단타라 그럴까요? 대의 관점에서의 매수 자리들은 잘 좋은데 제가 바라는 구간까지 잘 안 가네요. 얘네들 또. 뭐 한마디로 이 구간들을 한번 매수를 드렸었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매수 잡고 싶으시다 그래서 저희 방에서는 이 구간들 2580 지지력에 얘네들 추세 저항들 목표로 상방 배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얘네들은 장기적으로 뭐 2800선 근방까지 열 수 있겠다. 근데 저희가 보통 할 때는 얘네들은 너무 오래 걸려서 그런 걸 잘 끝까지 끌고 가는 건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네. 상방 제약이 걸려있는 형태에서 얘네들이 유사 채널 형태를 띠고 있죠. 한마디로 지금 그림도 고점을 약간 못 높이면서 낮춰놓는다. 그렇다면 얘네들 각도도 약간 이렇게 틀어지는 듯한 모습이란 말이죠. 전반적으로 위에 꼭지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완벽한 채널이 돼버렸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속 채널 구간들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 목표를 잡고 뚝뚝뚝 빼드시고 또 다시 재매수를 들어가시고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계속 시청자분들이 얘네들 확인하는 것처럼 얘네들도 아직 변곡에 대한 확신이 안 들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네. 자, 전반적으로 보자면 일봉상에서 그림 좀 보겠습니다. 일봉상에서 우리가 이 구간 수렴 구간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변곡점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에서 배팅이 들어와서 익절 잡고 홀딩하는 전략들 볼 수 있는데 이 구간도 보시면 거의 뭐 2주 이상의 보합권을 띄었고요. 지금도 그 구간 정도의 보합을 띄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는 위로 갔다가 출렁거리는 그림들 있죠. 바로 갈 거냐? 한 번 더 출렁거릴 거냐, 인내심을 갖고 보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대의 관점에서 이 구간 안에서 드셨어야죠. 네. 제가 하는 것처럼 드시고 다시 저가에서 배팅하고 그거에 대한 수익 구조에 손절을 잡고 길게 보시는 관점들 유효하겠고요. 한마디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들 넘어가기 어려워 보이죠, 아직. 얘네들 확신이 가져줘야지 얘네들 돌파하는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선 저가에서 다시 잡아서 계속 배팅하는 거 익절을 잡고 보시길 바라고요. 일봉상에서의 큰 그림들 변곡점의 가능성, 그 다음에 막혀서 재매도의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얘네들 보합 관점에서 수익 난 걸 담보로 추가적인 배팅들을 이제 잡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뭐
이슈로는 뭐 그러겠죠. 그림 자체로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매수 그림들 크게 볼 수 있는 상태고 뭐 다음 주 정도까지도 가지 않는다면 얘네들은 아무래도 한번 쉬고 나서 다음에 돌파한 이후에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보합 구간, 오랜 구간 지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이슈들이 지금 달러에 다들 쏠려 있는데 뭐 얼마 크게 움직이겠습니까? 왜 달러 영향도 있기 때문에 네네. 추가적인 추후에 달러 방향성을 보시고 걔네들 결정이 난 다음에 방향성을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간이라 하면 아무래도 달러 방향성이 확고해진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전에도 매수적인 관점으로도 마스터님도 눌림 매수 관점으로 보셨던 것 같은데 움직임이 그렇게 빠르게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또 달러의 움직임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함께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상방 쪽으로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2.580 지지될 시에 대한 부분 2.800까지 상승 쪽으로 보셨는데 일단 앞으로의 달러 방향과 함께 추가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천연가스에 대해서 매수적인 관점 궁금하신 시청자분의 질문 받아봤고요. 자, 이어서 계속해서 문자로 온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달러 이야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달러에 대해서 방향성에 따라서 다른 종목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뭐 보내주신 시청자뿐만 아니라 저희 함께 보시는 분들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끝자리 6734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달러는 최대로 오른다면 어디까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아무래도 오늘 또 말씀하시면서 달러에 대해서 중심을 좀 보시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가장 궁금한 부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 일단 오늘 달러 인덱스 방향성 보시면요. 89.875선입니다. 0.09% 보합권인데요. 일단 여기서 반등 시 뭐 단기적인 뭐 목표가도 있을 거고 뭐 장기적으로 상승 쪽에 최대로 보신다면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92점 초반대를 보고 있습니다. 92.30대 보고 있고요. 네네. 물론 제가 이거 숫자를 잘 기억을 못해서 분석을 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저번에도 제가 이 구간에 왔을 때 한 뭐 2월 초쯤에 10일 중에 제가 방송한 거 들어보시면 얘네들 저가 낮춘 다음에 90지수에 걔네들 정확하게 자리를 찍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얼추 러프하게 봐도 92.30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오버슈팅은 올라가면 다들 바로 되돌릴 구간이기 때문에 목표를 92지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 그거겠죠. 얘네들 추세 지지력들 잘 지키고 있으니까 여전히 잘 지키고 돌파를 하는지 저희도 관심 갖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눌렸을 때 얘네들을 홀딩해서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뭐 간다고 믿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간다고 저희는 보고 싸울 생각이고 특별한 이변이 날 때는 얘네들이 89.20대를 깨고 반대쪽으로 내려오겠죠. 하지만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서는 지속적으로 눌림 매수 배팅에 92지수 92.30대까지를 끌고 갈 생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최저점도 89.2선 정도 보시고요. 92선 초반까지는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흐름에 맞춰서 다른 종목들 함께 좀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또 달러에 대해서 워낙 또 마스터님이 초반부터 가격도 설명을 해주시면서 다른 종목 설명해 주시면서 네,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 신세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문자 마지막 문자 좀 빠르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자리 7232님이 보내신 문자고요. 구리도 부탁드립니다. 마스터님이라고 보내주셔서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의 쿠폰 흐름 먼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장의 쿠폰은요. 0.34% 약보합에서 3.1960선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구리 전반적인 전략 좀 짚어주실까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차트 좀 돌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네. 봐달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구리 뭐 배팅이 들어가야
뭐 배팅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보시겠다는 거네요. 네네. 네. 구리는 뭐 전반적으로 계속 채널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었죠. 얘네들도 좀 지저분하지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무슨 이야기 했고 그 안에서 분석하는 게 훨씬 더 이해도가 좋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채널 구간에서의 지지력들, 그 다음에 아래 하단부들 3.060, 그 다음에 3.200대, 그 다음에 이 구간들 보합일 가능성이 우선 좀 높겠죠. 일봉상에서는.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매수 시도하다가 지금 밀린 상태죠. 그 다음에 이 구간들, 급락했던 이 구간들 지지력을 받고 있고, 단기간에는 작은 보합일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시황들이 모든 게 다 이 테두리 안에 맞겠죠. 왜? 지금도 회의 중이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의 향방을 결정하기 중요한 향방의 결정 나기를 바라면서 시장들이 관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시장들이 다 기본적으로 보합에 들어있는 형국이다. 내가 딱 보는데 보합으로 보인다. 그러면 그건 잘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거라고 봅니다. 저가나 고가를 크게 높이거나 낮추지 않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얘네들 아래 구간 빠져나오고 윗 구간 저항에 아래 구간 저항, 그 다음에 휩소 구간이 좀 있는데 이것도 저번에 저희가 분석해 놓은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 구간들 보합 구간에 3.18, 70대, 그 다음에 3.23, 80대 얘네들 보합 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중심은 3.210대다. 자, 그렇다면 추세는 추가적으로 얘네들 수렴 구간이라도 돌파하는 걸 보고 하시는 게 좋으시겠다 하면 이미 30분 봉의 2월 15일 이상부터는 계속적으로 수렴 보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방향은 누가 봐도 초보도 알 수 있듯이 방향을 벗어난 구간들이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3.210대 중심으로 그냥 횡보 보합이 맞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추세를 보는 거는 얘네들 벗어난 이후에 그 다음에 전반적인 차트들 보합권에 들어있는 차트들이 방향성이 뛸 때 보시는 거에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단타분들은 짧은 손절에 반등 매수, 그 다음에 3.220대 이상부터는 반등 매도, 그래서 수렴 구간 중심으로 몰아가는 그냥 보합권 매매가 좋을 듯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굴에 대한 부분도 빠르게 좀 살펴드렸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이라서 그런지 또 여러분들의 기준과 그리고 다양한 내용 전달을 도와드리려고 정말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오늘 선재 마스터님 또 월요일장부터 나와주셨는데 오늘 함께해 주신 김경영 PD와 그리고 선재 마스터님은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신세계 2시간 동안 알찬 정보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2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